이번 시간은 복리이자에 대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처음에 배운 건 이자율에 대한 개념들 배웠고요. 연이율, 월이율, 분기별 이율, 그런 이율들 배웠고, 그 다음에 단리이자라는 건 이제 처음에 빌려주거나 빌려준 원금에 대해서 그 원금에 대해서만 계속 이자가 붙는다. 1년이든 2년이든 3년이든 계속 그 이자가 붙는 방식을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복리이자, 복리법이라는 거는 처음 원금에 이자가 붙는데 그 다음 기간에는 그 원금과 이자, 즉 원리합계가 그 다음 기간에 또 새로운 원금이 돼서 계속 이자가 계산되는 방법을 복리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복리이자 방법을 이용한 원리함께 방법을 공부했죠. 그러니까 지난 시간 배운 게 이런 내용이었죠. 다시 한번 좀 예를 들어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배웠던 게 첫 번째로 단리법의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10만 원, 만 원으로 할까요? 만 원, 단리법 연이율 10%라고 했을 때 이자가 붙는 방식은 처음에 만 원, 1년이 지나면 만 원 플러스 10%잖아요. 1,000원. 11,000원. 그 다음에 2년이 흘러도 똑같이 이 1,000원에 대한 이자만 계속 붙습니다. 그래서 만 원 플러스 2,000원. 이런 식으로 점점점 간단 얘기죠. 점점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 n년 후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만 원 플러스 n 곱하기 1,000원이 되겠죠? 그 기간만큼 1,000원의 그 개수를 1,000원만큼 연수만큼 이제 곱해주면은 된다는 거죠. 이것이 지지난 시간이죠. 배웠던 것이 그 단리 계산하는 방법이었어요. 단리 계산법. 그 다음에 이제 복리라는 거는 지난 시간에 복리법 똑같이 할까요? 만 원이 처음에 투입된 금액이고 연이율 10%라고 했을 때 복리법 계산에 의한 원리 합계는 먼저 처음에 만 원을 투입했는데 1년 후에는 어떻게 돼요? 만 원에 뭘 곱한다? 1.1을 곱한다. 1년 후에는 2년 후에는 또 1년이 흘렀죠? 위에서도 1년이라고 해야겠네. 1년. 뭐 n번째 년 후에는 이런 식으로 1년 또 후에는 이 만 원에 1.1을 곱한 거에 제곱을 한다. 이런 식으로 점점점 해서 n번째 년에 해당하는 또 n년이 흘렀을 때는 만 원 곱하기 1.1에 n제곱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걸 지난 시간에 공부했죠. 커질 수도 있네요, 이렇게.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 배울 거는 이제 교재는 61쪽 하단부터 62쪽, 63쪽에 해당하는 내용인데 이 내용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오늘 배울 거 잠깐 이제 얘기하자면 적금이에요, 적금. 그러니까 저 위에서 얘기한 복리법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만 원을 쭉 넣어놓고 은행에 가만히 냅두는 거죠. 은행에 한번 통장에 넣어두고 쭉 놔두는 거예요. 만 원, 1년 후에 만 원 곱하기 1.1, 그 다음에 또 1년 후에는
만원 1.1의 제곱 이런 식으로 그냥 만원 넣어놓은 거가 계속 10%만큼 이자가 붙는 경우죠. 근데 우리는 이제 뭐 여러분 학생이니까 좀 이제 다를 수 있지만 직장인들은 월급을 받죠. 월급. 매 월마다 돈을 받아요. 그 돈을 일단 뭐 카드값, 뭐 보험료 다 지불한 다음에 남은 거에 대해서 저금을 하죠. 그러니까 매 달마다 돈을 적금을 넣는 경우가 있어요. 웬만한 직장인들은 거의 적금을 넣는다고 보면 되는데, 그러니까 2020년 1월에 뭐 적금 10만 원 넣었다. 그럼 다음 달인 2월 달에도 10만 원 넣겠죠. 3월 달에 10만 원 넣겠죠. 그럼 이런 경우는 과연 12월 말에 얼마큼 이제 넣은 금액이 쌓여 있느냐. 10만 원, 10만 원 12번이니까 120만 원. 120만 원은 그냥 순수한 원금을 얘기하는 거고 이자가 붙을 거 아니에요. 이자가 붙었을 때는 과연 이제 총 원리 합계가 얼마냐. 자, 좀 막연할 수 있는데 똑같이 한번 예를 들어서 만 원을 매년 한다고 합시다. 매년. 그래서 연이율, 편의상 매년 연이율 10% 똑같이 할게요. 이런 식으로. 너무 길면 그러니까 5년만 넣었다고 합시다. 5년 적금. 이랬을 때 원리 합계가 얼마냐? 원리 합계. 그러면 이제 처음에 만 원을 넣었죠. 만 원 넣었습니다. 이제 1년만 하니까 1년이 흘렀어요. 1년이 흘렀을 때 원리 합계 얼마죠? 네, 그렇죠. 만 원 곱하기 1.1의 1제곱. 네, 한 번만 붙는 거죠. 그 다음에 또 1년이 흘렀죠. 총 2년이 흐른 다음에는 만 원 곱하기 1.1의 제곱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1년이 흘렀죠. 만 원 곱하기 1.1의 세제곱이죠. 지금 3년이 흘렀죠. 아이고, 뭐가. 그 다음에 또 4년이 흐른 다음에는 만 원에 1.1의 4제곱이고요. 또 이제 마지막 해인 5년 채웠을 때는 만 원 곱하기 1.1의 5제곱이 되겠죠.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이게 끝이 아니죠. 사람은 계속 월급을 버니까, 돈을 버니까 매년마다 또 만 원씩 넣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때 넣은 만 원이 가만히 이건 놔둔 상태인 거고, 그 이듬해에는 또 만 원을 넣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뭐 예를 들어서 2020년이고 이때는 2021년이다. 2021년에도 또 만 원이라는 적금을 넣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시간이 흐르면서 또 만 원 1.1 또 만큼 이자가 붙고, 또 그 다음에 만 원 1.1의 제곱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5년 후에는 만 원에 1.1의 4제곱. 그러니까 지수가 하나씩 줄어서서 이게 이자가 쌓이겠죠? 왜냐하면 이 두 번째 만 원 같은 경우는 4년밖에 이자가 쌓이지 않은 거니까 4년만 쌓인 거죠. 첫 번째 만 원이 5년 쌓였으니까 1.1의 5제곱이지만 두 번째 넣은 이 만 원은 4년간 쌓인 1.1의 4제곱이 붙는 거죠. 그럼 또 2022년에 또 만 원을 넣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에 대해서 또 이자가 붙어서 5년째는 만 원에 1.1 세제곱. 그 다음에 또 2023년에도 놓고, 예, 그렇게 했을 때 과연 여기 있는 은행의 총 원리 합계가 얼마냐라는 거를 이제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이에요. 일단 대충 감은 오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여기 페이지가 이거는 좀 다르네요.
여러분 교재는 61쪽입니다. 이게 선생님이 받은 파일이 좀 이제 예전 건가 봐요. 다른 파일을 좀 새로 업데이트를 해야겠네요. 자, 문제 5번까지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이었고, 그냥 단순하게 뭐 500만 원 쭉 넣어서 그냥 가만히 냅두는 경우, 근데 여기서부터가 오늘 배울 내용이에요. 일정 금액을 일정 기간마다 적립하는 적금 상품의 경우 등비수열 합의 원리를 이용하고 있다. 자, 등비수열 합의 원리라고 하니까 조금 복습을 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자, 그거를 좀 보겠습니다. 네, 이제 요 파일은 선생님께 아니고 저기 선생님이 거기 강의 소개글에 쓴 바대로 그 블로그에서 이제 가져온 내용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만든 게 아니고 그 강창원 선생님이란 분이 이제 영상을 찍으시면서 첨부 파일 넣으신 건데 첨부 파일을 가져와서 쓴 겁니다. 출처를 지금 밝히는 거예요. 자, 이건 이제 아마 수원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등차수열, 그 다음에 등비수열 이렇게 합했을 때 하는 공식 기억날 텐데 1 더하기 3 더하기 5 더하기 7 더하기 점점점 99까지 라고 이 등차수열 합을 구해야 하거든요. 일단은 이게 등차수열임을 알고 있죠? 2씩 증가하고 있죠? 이렇게 항마다 2씩 더해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공식이 있었어요. 우리 뭐 SN 해가지고 n번째까지 등차수열 합의 그 공식은 2분의 n 가로 열고 2a 플러스 n-1 d 가로 닫고 여기서 이제 a라는 거는 첫 항, 그 다음에 d라는 거는 공차, n이라는 거는 항 개수, n번째까지 더한 등차수열 합의 공식이었죠. 그래서 이거 이제 공식을 이용해서 일단 99, 1부터 99 몇 개냐? 99개가 아니겠죠? 이제 2만큼 이제 띄엄띄엄 가니까 이거 이제 개수 알려면 뭐 등차수열의 일반항까지 좀 생각해 보면 a 더하기 n-1 d 이렇게 했었잖아요. 이게 몇 번째인지 모르니까 뭐 몇 번째 n이라고 두고 첫 번째가 지금 1이죠. 1 더하기 n은 지금 모르는 상태고 d가 공차인데 지금 공차라는 게 이게 d죠. 2만큼 증가하니까 공차 2. 그래서 이게 n번째가 지금 99잖아요. 99가 지금 몇 번째 항이냐를 알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넘기면 98은 n-1 더하기 2 나누면은 4, 2, 4, 8, 2, 9, 18, n-1에서 n이 50. 그러니까 항의 개수가 총 50개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50번째까지 저 합을 구하고 싶다라고 식을 세우면 2분의 몇 개? 50개. 지금 이거 쓰는 겁니다. 이거 오른쪽 위에 있는 공식. 가로 열고 2 곱하기 첫째 항 1이죠. 더하기 n-1이니까 49 곱하기 d는 2라고 했죠. 이거 계산하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 2 더하기 이게 98이잖아요. 100이죠. 2분의 50 곱하기 100. 그래서 약분하면 50이니까 2500이다 라고 이렇게 합을 구하잖아요. 네, 수원에서 배웠던 거 다시 한번 알아본 거고요. 그 다음에 등비수열도 했었어요. 등비수열의 합까지 우리 공부했거든요. 등비수열의 일반항부터 먼저 얘기하면 a 곱하기 r의 n-1. 여기서도 a가 뭐예요? 첫 항이죠. 첫째 항. 첫 항이고 그 다음에 r은 알다시피 공비, 곱해가는 그 숫자를 얘기하고요. n은 이제 n번째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Sn 이것도 n번째까지 등비수열의 합 공식이 있었어요. 왜 이러죠? Sn은
뭡니까? 예. 등비수열의 합 공식이 뭐였죠? 네, R-1분의 A R의 N제곱 마이너스 1. 아니면 이렇게 1 빼기 R도 가능했죠? 1 빼기 R 쓰는 경우는 뭐 R이 절대값이 1보다 작을 때 이렇게 뭐 2분의 1이나 3분의 1 이런 것들일 때 둘 다 같은 식인 거 알고 있죠? 자, 이것도 한번 해보면요. 2 더하기 4 더하기 8 더하기 16 더하기 31을 해라. 이게 등비수열의 합인 거는 금방 알 겁니다. 2 곱해져 있죠. 이것도 2 곱해져 있죠. 2 곱해져 있고 이것도 2가 곱해져 있어요. 그래서 항의 개수는 너무 간단하네요. 5개 있죠. 그러니까 5번째 항까지 S5를 구하라는 얘기네요. 그래서 R은 2죠. R은 2고 왜 이럴까요? 왜 지워질까요? R은 2고 첫째 항도 2고 네, N은 5개. 그래서 R-1분의 첫째 항 2 곱하기 2의 5제곱 마이너스 1. 그래서 2의 6제곱 마이너스 2니까 64 빼기 2니까 62가 되나요? 이렇게 되겠죠. 이게 이제 등비수열의 합을 구하는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기억나시죠? 이 공식들. 이게 오늘 주요하게 쓰일 겁니다.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 이제 2011년부터 연초에 10만 원씩 적립하면 연이율 5% 복리이자를 주는 정기적금 상품에 가입했을 경우 이 적금 상품의 2015년 초원리합계를 계산해 보자. 단 1.05제곱은 1.276으로 계산한다. 교과서에서는 이제 이렇게 뭐 2015년까지라고는 안 돼 있고요. 이건 이제 제한시킨 거죠. 여러분 좀 설명하기 쉬우려고 제한시켜서 써놓은 겁니다. 자, 보면은 이 내용을 일단 같이 풀어보면은 새 거에다가 해볼게요. 자, 내용을 다시 좀 보면은 2011년부터 연초에 10만 원씩 적립해서 연이율 5% 복리이자다. 2000 언제까지? 15년까지 초원리 합계를 계산해 보자라고 돼 있어요. 자, 좀 같이 해보면 10만 원이고요. 10만 원. 그다음에 연이율이 5%라고 했죠. 그렇죠? 2011년부터 2015년까지의 지금 2011년 초에 넣어서 2015년 초까지의 이제 그 원리 합계를 구하는 겁니다. 이 초냐 말이냐 또 이제 굉장히 또 문제가 달라지는데 기수급, 기말급 얘기가 이제 또 나올 텐데요. 일단은 이거는 2011년 초에서 2015년 초까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문제 상황 파악했고 2011년부터 따져볼게요. 2011년에 얼마? 10만 원을 넣었죠. 그러면 해가 갈수록 이 돈은 계속 불어납니다. 5%죠? 10만 원에 5%니까 그렇죠. 1.05를 곱하면 돼요. 언제? 2012년에 통장에 있는 돈이 이렇게 불어나 있을 겁니다. 그러면 2013년도에는 13년도 초에는 10만 원 곱하기 1.05에 그렇죠. 제곱이 되겠죠. 일단 2014년도에는 이 10만 원 돈이 1.05에 세제곱 돼 있겠죠. 그 다음에 2015년 초에는 10만에서 1.05에 4제곱이 되어 있을 겁니다. 됐죠? 근데 이게 끝이 아니죠. 이건 그냥 10만 원 한 번만 넣어놓고 쭉 가만히 있는 형태예요. 하지만 이것이 아니고 2012년에도
또 돈을 벌었을 거 아니에요? 10만 원을 또 넣겠죠. 10만 원 넣어서 그 이듬해에는 이자가 한 번만 붙습니다. 1.05 한 번. 2014년에 10만 원 이자 1.05의 제곱이 되죠. 그 다음에 2015년엔 10만 원 1.05의 세제곱이 되겠죠. 또 2013년에도 10만 원 돈을 벌어서 넣었단 말이죠. 1년 후에 1.05 한 번, 15년도에 10만 원 1.05의 제곱이 되겠죠. 그 다음에 2014년도 10만 원 넣었겠죠? 1년만 지났으니까 이자 한 번만 1.05. 2015년 초에도 돈을 넣습니다. 근데 이때는 이자가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내 통장에 있는 원금과 이자, 즉 원리합계, 2015년 초에 원리합계는 바로 이 금액을 다 더하면 된다. 다 더하면 된다. 자, 다시 써볼게요. 2015년이 관건이죠. 작은 금액부터 써보겠습니다. 10만 원 더하기 10만 원에 1.05 더하기 10만 원에 1.05의 제곱 10만 원에 1.05의 세제곱 10만 원에 1.05 4제곱까지죠. 자, 이거 등비수열인 거 바로 보이죠? 등비수열의 합입니다. 그러면 알아야 할 게 뭡니까? 첫째 양 10만 원이죠. 공비 1.05예요. 개수 몇 개니까 10만 원부터 하나, 둘, 셋, 넷, 5개. 5개. 그래서 이거를 등비수열 합 공식 쓰면은 R-1분의 A R의 N제곱 마이너스 1인데 R이 1.05죠. 1.05 빼기 1분의 첫째 항 10만원 곱하기 1.05의 몇 제곱? 5제곱이죠. 개수가 5개니까 5제곱 빼기 1을 한다. 네. 그래서 0.05분의 2, 아까 요거 1.05의 5제곱 뭐라 한다 했죠? 네, 1.276 10만원 곱하기 1.276 빼면 0.276 되거든요. 그럼 이제 이건 뭐 계산을 해봐야 하는데 위아래 저기 1000을 곱할까요? 1000 곱하면 50분의 10만 냅두고 276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10만 원은 냅두고 50 빼면 5 나누면 5 25 빼면 26 5 25 15 20 만원이 되겠죠? 정확하게 55만 2천원이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되겠죠? 다시 한번 좀 짚어보겠습니다. 5년간 넣었죠? 2011년 초에 넣어서 2015년 초에 돈을 찾게 됩니다. 매년 10만 원씩 넣었어요. 복리법이고요. 처음에 넣은 것은 5년 꽉 채워서 이자가 붙습니다. 근데 여기 지수가 5가 아닌 게 좀 조심할 점이죠. 1.05의 4제곱이에요. 1.05의 4제곱. 좀 네, 이렇게 여기 색칠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1.05의 4제곱. 두 번째 넣은 10만 원은 이게 4년밖에 경과하지 않기 때문에 3번만 붙습니다.
3년이 경과했으니까 3번만 붙죠. 이렇게 2번 붙고 1번 붙고 안 붙습니다. 그래서 요 지금 여기 있는 것들을 지금 다 더해 놓은 거예요. 등비수열의 합입니다. 그래서 교과에서 보면은 막 공식화가 돼 있어요. 다시 좀 교과서 돌아와서 교과서에 뭐 이렇게 네, 이건 이제 10년간 넣었죠. 이건 2011년에서 2020년까지 이렇게 10년간 진행된 건데, 그래서 이거는 등비수열 합이 좀 더 커지겠죠. 그러면은 여기 처음에 10만 원 넣었잖아요. 2011년 초에 10만 원 넣었는데 이거 2020년 초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9번 이자가 더해져 있죠. 9제곱 보이죠? 9제곱. 그다음에 2012년에 넣었던 거는 8번 이자가 붙었고요. 네, 이런 식으로 7번 붙고요. 점점점. 맨 마지막 2020년에 넣은 10만 원은 이자가 붙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다 덧셈을 한 건데, 덧셈하는 방식이 우리가 알고 있는 등비수열의 합이다. 등비수열의 합이죠. 그래서 첫째 항이 10만 원이고 공비가 1.05인 등비수열의 합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 원리합계 이거 보면은 이제 여기에 쓰인 그 방법 다시 보면은 SN 다시 한번 써볼게요. R 마이너스 여기 1 빼기 R로 했는데 뭐 상관없습니다. A 곱하기 1 R N 제곱 마이너스 1인데 여기서 A가 10만 원이었죠. 10만 원 처음 넣은 거. 그다음에 공비는 1.05였고요. 개수는 얘는 10이 되겠죠. 총 10개예요. 그래서 10만 원 여기가 A 곱했고 여기 이거는 이제 1-R로 했어요. 1-R분의 1-R의 N제곱을 한 거예요. 10제곱 보이죠? R 1.05, 1.05 계산하니까 125만 7,790원이 된다. 그래서 밑에 이 식은 이제 뭐 대문자 A랑 뭐 R, N으로 되어 있지만은 이거 굳이 외울 필요는 없겠죠. 우리는 뭐만 알면 됩니까? SN. 요 식에 대해서만 좀 정확하게 A와 R, N을 파악할 수만 있다면 이렇게 원리 합계를 금방 구할 수 있을 겁니다. 다시 좀 돌아와서 네, 이 문제 이제 2015년까지 지금 구한 거고요. 지금 한 것이 기수불이라는 어떤 명칭이 원래 있었는데 기수불은 이제 초에 넣어서 초에 받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초에 받 2011년 초에 넣어서 2015년 초에 원리합계를 받는다. 이렇게 했을 때 계산법이에요. 그럼 그렇지 않은 것도 있냐? 지금 똑같은 문제죠. 2011년 연초에 10만 원씩 또 넣었어요. 5% 똑같고요. 복리이자고 정기적금 상품에 가입했는데 2015년 말 차이점 잘 보세요. 2015년 말 다시 아까 화면을 돌려보던가 해볼게요. 연초에 넣어서 초에 받죠. 2015년 초에 원리합계를 알고 싶은 건데 지금 두 번째 문제는 초에 넣은 건 다 똑같은데 차이점 요거 하나. 말의 원리합계를 계산해 보라. 예, 조건은 똑같고 요 하나 글자 요 하나 차이가 완전 다른 결과를 낳습니다. 자, 이것도 같이 해볼게요. 자, 위로 올려서 위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기간은 똑같죠?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근데 여기서 단초가 되는 글자가 하나 더 있어요. 중요한 글자. 초. 네, 은행은 자선단체가 아니죠. 자선단체가 봉사하는 곳이 아니에요. 이자를 다 받기 위해서. 그리고 이자를 그 예금자들한테 돈을 주긴 주지만
정확하게 계산해서 주겠죠. 그래서 초인지 말인지 이거에 대한 개념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앞서 이 문제에도 초라고 돼 있어야 하는 거죠. 초라고 했을 때 지금 원리학이 구한 거니까. 자, 두 번째는 정신용 명칭, 이거는 지금 기말급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아까 했던 건 기수급에 대해서 했던 겁니다. 기수급. 네, 좀 명칭이 어렵지만 그게 뭐 굳이 명칭을 기억할 필요는 없어요. 하여튼 두 번째 풀이 방법은 초에 계속 넣다가 어떻게 한다? 2015년 말의 원리학계를 좀 아는 것이 관건이에요. 자, 시작합니다. 10만 원 이번에 넣었죠. 10만 원 넣었는데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10만 원에 1.05 한 번 붙고요. 10만 원에 1.05 두 번 붙고요. 10만 원에 1.05 세 번 붙습니다. 10만 원에 1.05 네 번 붙어요. 근데 문제 여기서 끝나면은 우리가 앞서 풀었던 문제와 똑같은데 말의 돈을 찾습니다. 말에 15년 말에 찾기 때문에 이자가 그만큼 1년간 더 붙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이 녀석이 원리학계입니다. 그런데 2012년 초에 또 돈을 넣겠죠. 10만 원, 또 10만 원에 이자 한 번 붙고 10만 원에 이자 두 개 붙고 10만 원에 이자 세 개 붙고 10만 원에 이자 네 번 붙어서 2015년 말에 받게 됩니다. 또 2013년에 초에 10만 원 넣어서 10만 원 1.05 한 번 붙고 10만 원에 1.05 두 번 붙고 10만 원에 1.05 세 번 붙습니다. 또 14년도에 10만 원 넣어서 10만 원 1.05에 한 번 10만 원에 1.05 두 번 붙습니다. 15년 초에 넣은 거 10만 원이지만 말에 붙는 이자는 한 번 생깁니다. 됐죠? 그래서 이것도 색칠하면은 여기에 해당하는 요것이 합하면 요거 5개를 합하면 이제 2015년 말에 받게 되는 원리학계 통장 총 들어있는 원금과 이자의 합이 됩니다. 자, 이것도 등비수열의 합이겠죠? 다시 또 씁니다. Sn 뭐라고 했죠? R-1분의 A R의 N제곱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러면 A가 여기서 얼마죠? 다시 한번 잘 써볼게요. 10만원 곱하기 1.05의 1제곱 더하기 10만원 1.05의 제곱 10만원 1.05의 세제곱 10만원 1.05의 4제곱 10만원 1.05의 5제곱. 자, 이것은 항은 5개가 똑같고 첫째 항이 바뀌었어요. 첫째 항이 10만 곱하기 1.05예요. 그래서 R은 1.05 똑같은데 빼기 1 분의 10만 곱하기 1.05가 첫째 항이고요. 가로 열고 1.05의 몇 제곱? 5제곱 빼기 1. 네, 이것이 원리학계 됩니다. 그러면 0.05분의 이거 1.05의 5제곱 아까 했었죠? 그러니까 뭐라고 한다 했죠? 1.276으로 계산한다 라고 했으니까 1.276에서 1을 빼야겠네요. 빼면은 0.276 곱하기 10만 1.05 되겠죠? 그러면은
50분의 10만 곱하기 1.05 곱하기 276 똑같이 하고 아까 이 부분이 우리 앞서 계산했던 값과 똑같은 것 같은데 어디 있죠? 위에서 했던 거 네, 요거 아까 요만큼 위에 부분에 50분의 10만 곱하기 276 했잖아요. 55만 2천 원 했는데 55만 2천 원에다가 55만 2천 원에다가 곱하기 1.05만 곱하면 되는 거죠. 네, 이거는 빨리 계산해 보겠습니다. 55만 2천 원 곱하기 1.05 네, 57만 9,600원이네요. 57만 만 빼고 57만 9,600원이 됩니다. 아무래도 더 저기 이자가 늘어나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 말에 받는 초에 넣다가 말에 받는 형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와 좀 한눈에 비교하자면 뭐가 차이 나 있어요? 공비는 똑같죠. 공비는 똑같은데 아이고 왜 이러죠? 공비는 똑같은데 첫째 양의 차이가 있죠. 첫째 양이 이자를 안 붙은 거 이제 얘는 붙은 거. 첫째 양이 10만 원 곱하기 1.05가 첫째 양이죠. R은 똑같죠. R은 1.05고 N도 5개 똑같아요. 근데 요 첫째 양의 차이가 다른 결과가 낳는다는 거죠. 마지막 해 이자를 받았으니까 1년치 이자가 초에 넣어서 말에 받기 때문에 이게 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조심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돌아와서 네, 이거 뭐 기말불 이 공식이 이렇게 있죠. 이게 큰 차이는 아까 이것과의 차이는 첫째 항이 그냥 A라는 거. 그죠? 공비는 1.05 뺀 건데 차이점은 요거 하나죠. 첫째 항이 이자가 붙은 녀석이냐 안 붙은 녀석. 여기는 동일하죠. 네. 동일하죠. 이거는 동일한데 첫째 항의 차이가 커요. 첫째 항. 이게 이제 말에 받는 경우. 차이가 크다라는 거 꼭 기억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좀 교과서 문제를 좀 풀면서 좀 더 자세히 좀 그 문제를 다시 한번 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이게 초에 받는지 말에 받는지 이게 좀 큰 관건이니까요.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진도는 여기까지고 저기 경제 기사 하나 읽으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 기사인데요. 오펙 플러스 970만 배럴 감산 합의 사우디 러시아 유가 전생 일단락 이런 이제 4월 13일 날 올라온 기사인데요. 뭐 얼마 전까지 이제 그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한테 좀 감산해라. 감산이라는 게 좀 줄여서 생산해라. 지금 너무 저기 기름값이 떨어졌으니까 기름값을 좀 올리기 위해서 적게 생산해라. 하루에 이제 생산한 양을 좀 줄여라라고 이제 요구했는데 그게 이제 지지부진하다가 이제 최근에서야 이제 좀 합의가 됐습니다. 읽어보면요. 전 세계 최대 원유 생산국들이 이들 생산량 10분의 1에 달하는 하루 970만 배럴 원유 감산에 합의하면서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의 원유 전쟁이 일단락됐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10일 보도했다. 오펙 플러스라는 게 이제 석유 수출국 기구와 주요 10개 산유국의 연대체, 뭐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중동, 뭐 이란, 이라크, 그다음에 저기 뭐 미국, 중국도 포함되고요, 멕시코도 이제 합류했고 10개 국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펙 플러스와 주요 20개국 G20은 이날 마라톤 협상 및 화상회의 끝에 5월 1일부터 두 달간 1일 970만 배럴 감산에 합의했다.
이번 합의는 지난 9일 멕시코가 자국 할당 감산량인 40만 배럴을 거부하면서 협상의 난항을 겪은 다음 이뤄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직접 협상에 개입해 최종 합의에 힘을 보탰다. 당초 오펙 플러스가 합의하려 했던 1000만 배럴에서 일부 감산량이 줄었으나 사상 최대 감산 규모다. 합의는 5월 1일 발효돼 6월 30일까지 2달간 적용된다. 압둘 아지즈 빈 살만 사우디 에너지 장관은 협상 타결 직후 오펙 플러스가 살아있다는 점을 증명했다며 매우 기쁘다고 밝혔다. 합의에 따라 사우디는 하루 850만 배럴 이하로 원유 생산량을 줄이게 된다. 오펙 플러스는 사우디의 일 원유 생산량 기준을 실제보다 적은 1100만 배럴을 참고 있다. 러시아도 250만 배럴을 감산하며 멕시코는 10만 배럴 감산선을 지켜 외교적 승리를 거뒀다. 무엇보다 이번 합의의 최대 승자는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와의 전화통화를 통해 거래를 성사시키면서도 미국의 적극적 감산은 거부한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블룸버그는 설명했다. 미국은 거부했어요. 미국은 감산하지 않겠다고 끝끝내 해서 트럼프는 본인이 감산을 해놓고는 본인 국가는 미국은 감산하지 않네요. 하여튼 이게 미국의 파워겠죠. 콜롬비아대 국제에너지정책센터장이자 버락 오바마 전임 행정부에서 에너지 부문 고위 관리를 역임한 제이슨 보르도프는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최대 감산을 강하게 압박한 사람이 그동안 오펙을 가열차게 비판해온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원유 감산은 천재 수준은 아니더라도 앞으로 약 2년간 지속될 예정이라고 블룸버그는 전망했다. 6월 이후부터 연말까지는 하루 760만 배럴, 2021년부터 22년 4월까지 560만 배럴 등 감산량은 단계적으로 줄어든다. 올해 초 배럴당 70달러를 넘었던 브렌트유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팬데믹 여파로 배럴당 20달러 수준으로 급락했다. 바이러스 확산으로 항공 및 육로 여행 등이 중단되고 전 세계 경제가 멈추면서 원유 수요가 급감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요즘 항공사도 막 요즘 무급휴가하고 있고 항공이 운행이 안 되니까 기름이 쓸 일이 없죠. 수요가 줄어들면 단가가 떨어지죠. 쓰는 사람이 적어지니까. 전문가들은 그러나 역사적인 규모의 970만 배럴 감산에도 불구하고 줄어든 원유 수요가 더욱 크기 때문에 과잉 공급 문제가 해결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블룸버그는 오펙 내부 문서에 따르면 기구는 4월 하루 원유 수요가 2천만 배럴 줄어들 것으로 추정했다고 전했다. 네. 우리나라는 기름이 안 나오죠. 수요가 안 나와서 산유국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펙 플러스 이 나라들은 산유국이에요. 그러니까 기름을 생산하는 나라인 거죠. 산유국들의 파워가 세계 시장 경제를 좌지우지합니다. 트럼프가 이제 그렇게 중동에 요구했던 이유가 미국 경제도 이제 흔들흔들 거리니까 좀 석유 수요가 줄어드니까 값이 떨어지거든요. 수요가 지금 너무 줄어들기 때문에 좀 생산을 낮춰야 할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안 쓰니까 기름을 뭐 퍼봤자 남아돌 거 아닙니까? 남아돌기 때문에 기름값이 싸지죠. 싸지니까 사람들은 더 소비하지 않게 되고 이제 뭐 코로나 때문에 집도 안 나오는데 더더군다나 소비가 더 안 되기 때문에 시장에 돈이 안 돌죠. 트럼프가 돈을 막 지금 풀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뭐 재난지원금 해서 돈 풀고 있죠. 돈을 좀 쓰라고 돈을 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미국은 감산하지도 않고 중동 국가한테만 감산하자고 회의 열고 하여튼 대단하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산유국은 아니지만 석유 수입국으로서 석유가 중대한 영향을 미치죠. 너무 비싸져도 안 되고 너무 싸져도 곤란합니다. 기름값이 싸지면은 왜냐하면 기름 그 단가가 다 물건값에 뭐 화학 제품에 다 석유 원유가 들어 있잖아요. 비싸게 샀는데 지금 사람들이 지금 또 소비를 안 하니까 재고가 남고 그러면 그 기업이 힘들어지잖아요. 이런 어떤 내막이 있다는 겁니다. 석유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세계의 아직은 주요 에너지가 석유다. 원자력 발전소도 있지만 원자력 같은 경우는 좀 요즘 이제 환경 오염이나 여러 사고 때문에 원자력 이제 누출 사고로 인해서 분위기가 좀 이렇게 좋진 않죠. 그래서 석유에 대한 수요는 아직도 여전히 많다. 요즘 선생님이 보고 있는 책이 있는데 석유가 어떻게 세계를 지배하는가라는 책이거든요. 이 책도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기사를 보고
선생님도 책을 읽으니까 뭐랄까 세계 경제를 좀 보는 시각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석유는 어떻게 세계를 지배하는가? 저자가 이제 최지웅 씨인데요. 최지웅이 쓴 석유는 어떻게 세계를 지배하는가? 출판사는 부키 출판사에서 나온 책을 지금 선생님이 보고 있는데, 하여튼 여러분 우리 수행평가가 했던 독서 또 발표기 때문에 독서를 좀 경제 관련 부분 독서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도 좀 추천 도서를 좀 받고 있는데요. 추천 도서 좀 수합이 되면 여러분들께 공지를 하겠습니다. 공지해서 그런 추천 도서 읽어도 되고 그 외의 책도 읽어서 좀 독서력을 신장하자, 이렇게 좀 등교도 안 하는 상황에서 물론 여러분 학교 수업도 듣고 있죠. 온라인 수업 듣고 있는데 그러면서 동시에 자기주도 학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적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공부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